네, 이번 서울시 메트로 그리고 자회사들 그리고 하청업체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오가는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반 상놈 때보다 수탈이 더 심하다. 이건 바로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천상결 차장께 좀 질문 먼저 드릴까요? 서울시가 있고 서울 메트로가 있고 그 하위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네. 관피아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공무원들이 이제 공기업으로 취업을 아주 쉽게 하는. 네. 그래서 거기와 또 유착 관계가 일어나서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는데 네. 결국 이번에 이 지하철 사고, 구역 사고도 마찬가지로 메트로에 내려가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문제가 이제 뒤늦게 지적이 된 겁니다. 아주 편하게 서울시에 있다가 메트로로 내려가고 그 메트로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저 은성 PSD라는 회사에 무려 퇴직자의 38명한테 그 비용으로만 거의 30%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 저 많은 돈이 메트로 출신 사람들한테 들어가게, 그러니까 하청과 재하청을 내려가는 서울시가 메트로로 또 메트로가 은성 PSD로 내려가는 이 먹이 사슬 속에서 결국 위에다가 수많은 월급을 주게 됨으로써 결국 네. 맨 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혼자서밖에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단체 협상 계약서 같은 건데 한 장 저희가 입수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이 표현이 뭡니까? 네. 을은 갑의 본사 전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잠깐만요. 네. 을과 갑이 누군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여기서 갑은 그 서울 그 메트로고요. 네. 을은 이 메트로로부터 이제 용역 계약을 맺는 이 은성 PSD. 은성 PSD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 메트로 출신 직원을 정규직으로 일단 고용해야 된다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는 본사 전출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할 때 신규 채용 직원을 임시 배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트로 출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네. 이 신규로 채용해서 보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는 여기는 공기업인데 네.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인데 네. 은성 PS는 정철적인 개인 회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회사긴 한데 그 네. 개인 회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면 서울 메트로 출신들이 이제 이 자회사는 아니지만 네. 자회사 비슷하게 메트로의 업무를 용역을 받는 회사를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월급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메트로에서 내려온 분들, 이분들은 좀 나이가 고령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은퇴 직전에. 네. 자, 은퇴하시는 김에 그냥 자회사 하청업체 자리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회사를 그만두시지요. 라고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또한 50대 언저리 가능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좀 젊은 직원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이 청년이 만 19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급여가 뭐 144만 원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저 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정규직의 경우에는 422만 원. 그러니까 메트로 퇴직자가 이 전체 그 인건비의 한 30%를 이 메트로 퇴직자가 가져가는데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에게는 많은 급여를 줄 수가 없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기술 보유, 그러니까 지하철의 슬라이딩 도어 같은 그 기술 문제를 다뤄야 되니까 일단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 없는 분들 그냥 지하철 행정 업무 하시는 분들이 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보유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요. 네. 스크린 도어가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기능과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메트로 출신들의 경우에는 기술 보유 평가를 면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 없는 사람도 직원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기술이 없다라는 것은 실제 고장이 됐을 때 현장에 뛰어들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트로 전직 출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어떤 자회사 비슷한 걸 만들어서 운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압도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감 계속 줄 테니까 그거 받고 싶으면 우리 퇴직자 고용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까 그 갑을 계약서 봤잖아요. 네. 봤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별개의 회사인가가 의문이 들 정도네요. 네. 어떤 고용이라든가 인원 배치는 어떤 회사의 그 경영진의 고유한 판단인데 네. 저 계약서를 보면은 인원 그 채용 그다음 인원 배치가 네. 서울 메트로의 뜻에 따르게 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이름만 다른 회사지. 네. 이걸 자기 영업 부서로 만들 때는 이게 직원 퇴직 가까운 직원을 내리보내고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른 회사인 것처럼
꾸며서 네. 자기 그 퇴직 직전에 그 직원들 한 네. 몇 년간 더 그 고액 임금 받으면서 네. 노후 준비해라라고 만든 그 형식상의 회사가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422만 원 가량 사실 400만 원이 넘는다면 상당히 고액 그 월급인데요. 이걸 주게 되니까 결국은 그 비용을 갖다가 어디서 그 저기 절감하느냐. 결국 비정규직 젊은 그 친구들한테 144만 원 형편없는 급여를 주면서 이 회사를 갖다가 지금 그 저기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관피아 뭐 정피아 하지만은 매피아 정도는 진짜 심각하게 새로 한번 이거는 국민의 네. 어떤 안전에 정말 그대로 그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니까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다루는 안전하청 업체의 경영이 안전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위에 있는 서울 메트로의 퇴직자 관리용처럼 돼버렸다. 이게 노후 문제고요. 보장책 회사죠. 네. 실제로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 문제로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물었고요. 서울 메트로 쪽에서 답을 했는데 과연 어떤 문답이 오가는지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강남역 사고 이후에 메트로에서 유진하고 은성에 1인 1조 근무였던 것도 2인 1조 근무한 것처럼 다 서류 꾸며 놓으라고 사실입니까? 네, 일부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떠나시는 분이라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말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 정수영 대표, 저희가 이제 얼굴은 좀 가리긴 했습니다. 저 정수영 대표 오늘 이렇게 이제 서울시 의회에 불려나서 추궁을 좀 당했는데 사퇴 의사를 밝힌 거죠. 일단 사안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은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그런데 서울 메트로도 역시 이런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자, 퇴직자 보내는 문제를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자, 은퇴, 적체가, 인사 적체가 많으니 좀 물러나셔야 되는데 네. 자, 우리가 재취업 알선 초보장하겠습니다. 그러니 정년 연장하지 마시고 적당한 때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 메트로가 이제 노사 합의한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퇴직자의 분사 재취업을 알선하고 처우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합의가 있은 이후에 은성 PSD라는 그 스크린도어를 이제 수리하는 업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 주요 주주로는 서울 메트로 퇴직 간부들이 참여를 했고요. 또 전직한 메트로에서 이 은성 PSD로 옮겨간 직원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여상원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회사는 별개 회사로 돼 있지만 그 주주라든지 아니면 인적 구성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운영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자회사처럼 운영된 거 아니냐. 메트로에 관할 밑에 있었던 회사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직접 이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더 비판의 수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오늘 오찬 간담회를 정진석 원내대표 가졌는데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 양남 상반 구조로 비유를 했는데 그 얘기 직접 듣겠습니다. 책 피지도 못한 19살 청년이 그 열악한 비정규직의 노동 환경 속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최후를 맞아야 했는가. 서울 메트로 퇴직자는 월급 422만 원을 받고 19살 청년은 144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건 조선시대 양반 쌍놈 구조보다도 더 수탈하는 구조가 아닌가. 네. 자, 결국 이렇게 계약자가 서울 시민의 안전 문제가 공기업 퇴직자 관리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네, 더구나 네. 그러한 말하자면 전형적인 갑질이죠. 서울 네. 메트로가 거기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그 하청 업체에 말하자면 자기들 퇴직 낙하산용으로 자리 보전용으로 사실은 그 어떤 돈을 쓰고 있다. 네. 이런 것이 더구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을 허물고 있다. 이러한 비리 구조, 이러한 전형적인 갑질 구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타파에 나서야 될 네. 제1의 책임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소 이렇게 약자 존중 이렇게 많이 네. 얘기하시는데 네. 다른 데 가서 지금 다 돌아다니실 때가 아니고 네.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파할 수 있는
바로 앞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행정가로서의 책임을 가늠한 한의 잣대가 될 것이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네.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요. 이때까지 지하철 노조원이 파업할 때 네.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파업하는 겁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네. 그리고 직원들이라면 아무래도 서울 시라든가 메트로 그 위에 상층부 간부들에 비해서 약자라고 생각 동정을 해왔는데 네. 오늘 이런 그 메트로의 직원들의 행태를 보니까 네. 이때까지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서울 지하철 공사 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가 네. 마치 위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어떤 노후 보장책으로 4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으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이 청년들의 어떤 네. 120만 원, 140만 원 주는 네. 이런 걸 갖다 이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지금 보호해달라.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울 메트로 설명은요. 일단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일단 은성 PSD로 많이 간 건 좀 사실인데 기존 월급의 60에서 80%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도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서울 메트로에서 20년 이상 일했으니까 스크린 도어 등 안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분이 자격증이 없어서 일을 못할 뿐 이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저 메트로의 해명은 그 해명이 아니고요. 네. 그건 그 변명에 불과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명예퇴직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이제 인생 2막을 네. 자회사, 메트로의 자회사에서 몇 년 더 적은 월급이지만 네.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20년 이상 근무해서 스크린도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게 20년이 채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스크린도어라는 이 첨단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더 낮은 사람이 네. 그 전직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건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좀 자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네. 네, 지금 이 메트로와 은성 PSD의 이 관계는요. 네. 비단 이 서울 지하철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사회적 약자라고 자처하는 대규모 공기업 노조, 네. 또 대기업 노조 네. 이런 데의 정규직들이 네. 어떤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실은 강한 어떤 고임금과 자리 보전 그리고 이것을 어떤 무기로 해서 어떤 회사까지도 경영권까지도 사실은 위협하는 이런 걸 하면서 네. 사실은 거기에 하청 재하청 업체에 그야말로 또 더 나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떤 일자리 확대라든지 네. 그들을 위한 어떤 임금, 그 다음에 그들의 신분 안전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네. 이런 아주 우리 사회 노동시장에 네. 고질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의 노동 개혁까지도 이 부분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해주는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내세운 서울시정의 슬로건이 함께 서울입니다. 함께 서울. 예, 그러니까 네.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아니면 강자든 약자든 아니면 부자든 빈자든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지금 재선 서울시장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서울 이 메트로 사태를 보면 네. 서울시의 이 따로 서울의 모습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기화로 삼아서 서울시의 행정에 네. 잘못된 부분을 좀 다 드러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앞설 것이 아니라 말이 이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박원순 시장 이제 일단 안전과 관련된 것만큼이라도 최소한 하청업체한테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이 씨가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오늘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중에 사망한 김모 군의 이 부모님이 이 추모객들과 함께 이렇게 맞절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 추모객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죄 없는 사람끼리 지금 이렇게 맞절을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죄가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저 장면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씁쓸한 그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른바 낙하산이란 거, 퇴직할 때가 되신 분들은 나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어떡하냐 위기감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몇 년 더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 시기가 19살, 20살, 21살 젊은 청년들이 2인 1조로 일하지 못하고 혼자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
알고 했을까 싶긴 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회 곳곳에 낙하산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낙하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노력, 함께 손잡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으로